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김에 내친 김에 위쪽으로 팍팍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지 이런 변동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 고민됩니다. 우리의 고민들 오늘 두 분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터닝포인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하죠. 좋은 얘기. 딥시크 충격이 처음에는 시장의 충격이었는데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네카오 전성시대. 네카오 정말 얼마 만에 듣는 얘기입니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주고 이제 이따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요. 하창한 본부장님, 일단은 딥시크의 영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주목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건 좀 추가적인 좀 이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카카오는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카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기조를 보였고 또 이제 딥시크에 관련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된다면 최근에 샘 올트만이 또 왔다 갔기 때문에 카카오 쪽으로 테마성 수급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올트만이 오고 가면서 어떠한 좀 큰 보따리 선물을 주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스토리가 더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보유자분들은 지금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신규 매수자가 살까 말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좀 돌파 매매가 확실히 됐을 때 좀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데 24만 원이 좀 돌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47,000원대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또 보유를 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돌파가 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들이 붙어주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위치에 따라 그리고 또 이제 보유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적극적 가담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좀 올랐거나 혹은 이제 확인해야 될 분야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카카오는 네이버는 카카오 세상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올랐어요. 꽤 올랐고요. 카카오는 이번 모멘텀으로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허반석 위원님은 올트만과 손잡은 카카오냐, 새로 등판한 이혜진이 있는 네이버냐 어느 쪽이 투자 매력도가 있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닌 더존비지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1월 28일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에서의 수급 특징의 움직임들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반응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지원의 강세로 우리 시장은 이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주가 상승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샘 올트먼 방한, 오픈 AI와 협업, 그리고 딥시크 출시에 따라서 AGI 관련된 경쟁 심화, 여기서 어떤 기술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앞서서 보셨듯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존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모두 다 돌파한 상황이고 그 돌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중 하나는 실적 기반한 주가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더존비지원 모두 다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남겨놓고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저는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더존비지원 같은 경우 보유자 영역에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은가.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올라타지 말고 뭘 사야 되는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고요.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카우를 한 것은 뭐 사실은 소프트 AI의 그 혜택이 두 종목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쪽으로의 기대감들이 높잖아요.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 주셨고요. 네. 다음 포인트 볼까요? 오장 터닝 포인트 다음은요. 네. 역시 조정은 매수의 기회인가? 조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며칠 좀 조정 받았죠. 오늘도 오전까지는 약했는데요. 아침까지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이 한 10시 넘어가면서 조선주가 3%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나? 뉴스를 찾아봤는데 잡히는 건 없는데 실적 좋은 거는 뭐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돌리는 거는 뭐가 좀 지나고 나면 뉴스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창은 본부장님, 조선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 뭐 전일에도 삼성중공업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오늘 HD그룹주들의 이제 조선주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의 기조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이 나왔지만 큰 추세 이탈로 사실 이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워낙 뭐 산업적으로 탄탄하고요. LNG 프로젝트 뭐 28년도까지 지금 쭉 깔려 있는 상황이고 또 요번에 일본에서도 LNG에 대한 수출 또 확대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 확대, 또 LNG선에 대한 뭐 발주, 모멘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주는 좀 가격이 높아져서 밸류적인 부분, 현재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밸류적인 그런 부분과 물량에 대한 좀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주를 투자하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린 쪽으로 하는 게 빠를까 그런 좀 이런 물량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적으로는 저는 뭐 조선, 방산, 변압기 모두 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들 산업군들이 좀 강하게 눌리게 된다면 저는 매수로 적극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산업적인 성장, 또 이제 모멘텀들, 또 중국을 견제할 때 조선도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확률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뒤에 어떠한 베너핏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를 압박을 세게 해버리면은 뭐 중국한테 미국이 맡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MRO 모멘텀도 있고 또 함정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요. 또 최근에 해양 플랜트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뭐 조선주는 좀 무난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피팅이나 일부 종목군들은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변화에서 뭔가 큰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이라면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확률이 전 높기 때문에 눌림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하게 가고 있고요. 허 의원님은 조선주 얘기할 때도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얘기하셨던가 뭐 동성화인텍 뭐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살짝 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승이나 현대힘스 예. 이야기도 좀 드렸었는데요. 연휴 전 마지막 방송 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선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재건주 이야기하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주셨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투자의 기조는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 우리가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주가 있고 방산주가 있는데 그럼 전력주와 방산주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섹터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저는 전력주와 방산주 더 많이 오른 종목 중 섹터가 아니라 전력 말고 방산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으니까 1월 2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3일에는 조선주와 재건주 중에서 그럼 뭘 보겠냐? 그때 조선주가 엄청나게 활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택은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연휴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줄줄줄 흘러내렸다가 지금 왜 조선주가 다시 오르느냐?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 시즌에 대한 뒷받침,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세 저점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요. 전력과 방산, 조선, 재건 이 안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날 때는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탑픽으로는요. HD 현대마린솔루션 1승, 현대힘스 21선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집 관점으로 대응이 옳지 않은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 점검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다음은요. 아이고 뭐 라면이 2배가 됐네. 삼양식품이 오늘 또 뭐 삼양 대단합니다. 삼양식품 S&D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음식료와 함께 그러게요. 화장품주들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것들은 하창한 본부장님 어쨌든 뭐 관세나 뭐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다 뭐 이런 기대감 물론 실적이 있겠지만 그런 걸까요? 네, 물론 그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진 못하다. 수출 비중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 현지 공장이 없잖아요. 중국에 좀 공장을 짓고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관세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평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제 뭐 대부분 10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고 워낙 실적 기조 탄탄하고요. 또 거의 8년 연달아 수출의 기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뭐 HS 코드로 라면 쪽 이제 수출 데이터 계속 보셔도 계속 점진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또 이제 증권가에서 대부분 좀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한 멘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만 원 넘어갔을 때도 이전에 한 2번 정도 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확실하게 급등 이후에 조금 돌파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계시면 되지만 이제 신규로 지금이라도 음식료인가 하고 막 뛰어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로드랩 쪽에서 공개 매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급등 흐름이 나왔고 화장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같은 순환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발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에 대한 이런 또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종목군들에서 이슈가 있어서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품 쪽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막 줄 엄청 서가지고 기다리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본 한번 갔다 왔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드럭스토어나 이런 쪽에 막 엄청 쏠리지는 않았었는데 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화장품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와 화장품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게 다행스럽고 좋죠. 시장에는요. 화장품, 음식료 이어서 다음 터닝포인트. 네, 다음 주에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며칠인가요? 이 3년이에요. 3년 전쟁이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3년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허반석 의원님 아까 재건주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요? 이제 동맹국들에게 뭐 설명하고 이런 미국 신 행정부의 그 스케줄을 뭐 계획을 좀 발표한다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하고 또 관련주 전략이. 네, 어제도 이제 우리 시간이고요. 전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면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온 워딩이 내가 당선되면 3일 이내에 종전 이끌어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한번 엿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아직 얻지 못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못했느냐?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뭐 부를 못 얻었느냐? 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죠. 명예, 권력이 없느냐? 전 세계 경찰 또는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이제 재선까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얻지 못한 게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2월 중동 메가딜이라고 하는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논의까지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대한 구상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중동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등에 따라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화 협상에 대한 구상을
이제 점을 찍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많이 오른 전력주보다는 차라리 조선주보다는 재건주 쪽으로 저점 매수 공략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 남북 경협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북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워딩이 나올 때마다 남북 경협주까지 우리는 챙겨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SG, 현대 엘리베이, 세아베스틸 지주, SY 스틸텍 이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네. 여러분들 투자,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재건주와 경협주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자기는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근데 그들이 나에게 안 줄 거라고 얘기하던데. 예. 자, 이 시장 이슈들 진단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종목이죠. 네, 관심 가질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LS 일렉트릭을 연초에 말씀하셔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가고 있고요. 전력기구도 조금 쉬는 듯하지만 견조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 관심주는 대한전선입니다. 앞에서 인프라 얘기, 네. 이제 재건 쪽 잘 얘기해 주셨는데 빠질 수 없는 게 또 인프라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슈로 좀 인프라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국내적으로 다 한 번씩 눌렸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는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쪽 다들 좀 복구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쪽에서 대표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하락분의 거의 5분의 4 정도 다 회복을 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억울하게 좀 못 가고 있죠. 네, 사실상 이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인프라 관련된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산업군들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가가 전선주들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유럽, 아시아 쪽에서 신규 수주 계속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발에서의 수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초과합 교류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직류로 넘어가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LS 전선과 대한전선 딱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 쪽으로 효율화 부분에서 노이즈가 생기면 대한전선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확대, 또 지역적인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13년 만에 17년 만에 최고 실적이다 이런 전선주들의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한데 이건 너무 크게 그렇게 고려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500원을 보고 있는데 뚫으면 16,0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서 1차, 2차로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손절 라인은 11,000원인데 사실상 해당 가격까지 떨어지면 조금 더 2차 매수로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앞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재건, 경협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지난주와 동일한 SG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골재에서 채취된 부분으로 아스콘을 생산을 하다가 철강의 부산물, 제강 슬래그를 활용해서 아스콘 개발을 통해서 전기차가 많이 무거워졌는데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아스콘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2천억 원 규모의 광급 매출 수주가 일어났고요. 인도 스마트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이제 오늘 14, 15%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 전에 말씀을 드렸고 60일선 돌파가 나왔고 직전 3,500원 부근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경우에 저는 목표가 4,000원 보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건주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엘리베이 같은 남북 경협주도 추가적인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죠. 고맙습니다.